자, 정기분포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얘들아. 자, 정기분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조사했을 때 평균의 형태에 많이 모여있는 분포도를 가지는 걸 정기분포를 따른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알겠지? 뭐 키, 강수량,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사회현상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조사했더니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거지. 히스토를 나타냈더니 그것들에 대한 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 모양을 나타내는 값들의 분포도를 이루고 있더라 라는 걸 우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용어를 그냥 쓰는 거야. 어떤 자료를 조사하든지 간에 평균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든 히스토그램이든 이런 애들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일 수는 없겠구나. 히스토그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속적이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는 것과 막대 그래프의 차이부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막대 그래프는 무슨 뜻이고 히스토그램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막대 그래프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연속성이 없는 거. 그 예를 들면 월드컵을 했어. 월드컵을 했는데 한국이 몇 골을 넣어. 축구에서 한국이 몇 골, 한국이, 미국이, 뭐 브라질이, 뭐 일본이, 이런 나라들이 몇 골을 넣는지 조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 한국이 뭐 6골을 넣었어요. 뭐 미국이 10골을 넣었어요. 뭐 브라질이 뭐 20골을 넣었어요. 일본이 뭐 3골을 넣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표를 그렇게 나타내는 그래프를 우리 막대 그래프라고 하지. 그치? 근데 히스토그램도 막대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거든. 그럼 히스토그램하고 막대 그래프의 차이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산적인 거,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는 거, 관계가 없는 거.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뭐 이런 애들은 관계가 없잖아. 연속적이지 않잖아. 그런데 어떤 게 연속적인 거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강낭콩을 이제 물을 넣고, 그러니까 씨를 심고 물을 넣고 얘네들의 키를 조사를 해본 거야. 키를. 그랬더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넷째 날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 거지. 첫째 날이 1cm가 컸어. 그 1cm라고 하는데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연속적이잖아.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딱딱 떨어지게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첫째 날에는 딱 내가 시간 12시에 시간을 쟀는데 얘가 10cm가 커 있어. 둘째 날 또 12시에 딱 시간을 쟀는데 얘는 12cm가 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낼 때 1과 2, 2하고 3 이런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붙어있게 그릴 수밖에 없어. 여기가 간격이. 얘네들은 붙어있지 않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거든. 연속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연속 확률 변수잖아. 변수 자체가 이산적인 변수가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가 뭐야 했을 때 키, 몸무게, 뭐 날짜가 아니라 날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내는 그런 거 이런 거 있잖아. 무게, 시간, 길이 이런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히스토그램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모양 자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래프들의 조사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것과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의 용어까지만 정리한 거. 용어까지만. 이항 분포 따른다라는 말할 때는 B, 그 다음에 여기는 횟수 썼어. 그리고 여기는 확률 썼어. 기억나지? 그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할 때 여기는 평균을 썼어. 여기는 표준 편차의 제곱을 썼어. 기억나시죠? 이렇게 쓰는 것까지 배운 거야. 그럼 이제 오늘은 정규 분포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배워보자고. 알겠지? 자,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랑 정규 분포가 있다고. 표준 정규 분포는 그러니까 정규 분포는 이제 되게 자료들이 많을 거잖아. 얘는 평균이 뭐 3이에요. 쟤 평균이 뭐 4예요.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평균이 같더라도 표준 편차가 막 다를 수 있고 막 그러잖아. 지난 시간 선생님이 야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말이지 라면서 가르쳐줬어.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말이야. 이렇게 종 모양이 볼록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있었어. 그런데 표준 편차가 클수록 표준 편차가 클수록 이 종 모양의 그 크기가 산이 이렇게 눌러져 있는 거라 그랬지. 눌러져 이렇게 완만한 거라 그랬어. 이렇게 옆으로 많이 퍼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표준 편차가 큰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을 막 조사를 했는데 평균은 같은데 표준 편차가 달라. 또는 표준 편차는 같은데 뭐 평균이 달라. 자료 조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겠다는 거지. 애를 먹어.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걸 표준화를 통해서 다 똑같이 맞춰놓는 거야. 다 표준 편차가 1이고 평균이 다 0으로 맞춰놓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애들에 대해서 하는 것을 표준화한다고 얘기할 거야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Z라고 할 건데 표준화라는 것은 어떤 별량의 값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별량의 값들에다가 평균을 먼저 빼. 응? 평균을 먼저 빼. 그것들을 가지고 표준 편차로 나눠. 그러면 이게 표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는 자 무조건 평균이 0이 되는 거고 평균 무조건 0이 되는 거고 모양이 다 똑같이 1인 표준 편차가 모두 다 1인 것으로 바뀌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이 여기 안에 우리가 이제 기준을 다 맞춰놨다고 가정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딱 규격화해 놓은 표 값이 있어. 그래서 표준 정규 표는 그거를 보고 이제 값을 계산을 하는데 표준 정규 표가 어디 있냐면 얘들아 항상 문제집이나 교재나 교과서 맨 뒤에 있거든. 여기도 한번 봐볼게. 여기도 보면 교재의 끝에 보면 이런 표가 있어. 이런 표가 있거든. 이런 표가 있는데 이걸 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예를 들어 예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뭐 루트 값의 표나 그다음에 상형로그 값의 표나 그런 값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어. 보는 방법은 똑같아. 근데 이제 보는 방법은 똑같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이걸 먼저 볼게. 이 표에 해당되는 이 값들의 수치들이 있을 거잖아.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이 표준 정규 표에서 여기에 숫자들이 써 있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에 1이 써 있고 여기 0.5가 써 있고 2분의 1이 써 있고 뭐 5가 써 있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표에 해당되는 그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에 해당되는 값을 말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니네들이 0.5를 찾았어. 0.5를 찾았어. 그러면 0부터 0.5의 면적의 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1의 값을 찾았어. 그래서 1, 정규 보면 1 값 찾았어. Z가 1인 거. 그럼 여기가 1이겠지. 그럼 1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의 값을 말하는 거라고. 여기에 1의 값은 뭐라고 써있냐면 0.3413이라고 써있어. Z가 0부터 1까지는 0.3413이라고 써있어. 그리고 Z가 2분의 1, 즉 0.5까지는 얼마라고 써있냐면 0.1915라고 써있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얘들아 그러면 우리 표준정규 분포에서 0.5부터 1까지 확률값은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고. 그러면 어떤 걸 구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0부터 1까지의 값에서 0부터 0.5까지의 값을 빼버리면 이 파란색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값을 빼는 거지.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러면 빼면 얼마가 나오니? 이 값은? 계산해봐 주연아. 얼마? 얼마야? 느려. 응? 8, 9, 5, 1, 0.1598 맞죠? 맞죠? 아니야? 맞잖아. 자, 0.1598이야. 자, 그런데 봐.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자면 자, 이 왼쪽에 있는 값들은 그러면 마이너스 0.5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 이쪽은 마이너스 이거 0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쪽이고 이건 마이너스 쪽이야. 그런데 이 정규분포표에는 마이너스는 안 나왔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0.5부터 어떻게 계산할 건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 오른쪽 값과 왼쪽 값은 대칭성이 있어서 똑같아 완전히.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평균 그 확률값을 물어봤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확률값을 물어봤어.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는 거야? 0부터 1까지의 값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값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1을 하면 돼. 누구 거를? 요 값을. 그렇죠? 요 값을 그냥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일까 보경아? 0.
옳지.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 요렇게 물어봤다면 윤영아 요렇게 물어봤다면 누구 더하기 누구 해야 돼? 0.3413 하고 0.196 왜?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가 0부터 0.5까지랑 같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음수 파트 쪽에는 그 정규분포에 없어, 표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구하는 방법 자체가 그냥 오른쪽부터의 대칭성을 가지고 그냥 여기 값을 가지고 요네들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야. 알겠지? 정확하게 표준 정규분포는 표준화, 딱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의 값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반쪽아리를 가지고 양쪽을 다 같이 써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를 이용하세요라고 이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표를 찾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의 표가 다 주어지진 않고 해당되는 값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주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를 한번 나타내는 방법부터 배워보실 건데요. 지난 시간에 167쪽에 표준화를 안 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자, 표준화 안 하고 그냥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표준화하세요 라고 말했죠. 그러면 Z는 식을 쓰라는 거야. 식. 얘들아. 그냥 식. 표준화를 쓰세요 라고 했다는 건 자, 첫 번째 어떤 애가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이런 애를 따르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 애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값들을 가지고 표준화를 할 때는 Z는 시작 모분의 표준 편차 분의 변수 X. 지금 변수는 얼마인지 모르잖아. 여기에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값들의 변수가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 변수 X가 누가 나오든지 간에 10이든 9든 뭐 8이든 7이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평균을 빼요. 평균이 8이니까 8을 빼요. 그리고 2로 나누면 표준화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알겠죠? 이래서 지금 213번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거를 물어보는 거야. 요거를 쓰시면 돼요. 표준화를 쓰세요. 표준화를 하세요 했으니까 요렇게 쓰면 되고 자 2번에서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얘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그런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 자료가 있는 거야. 거기에서 표준화는 민경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아, 5분의 그렇지. 5분의 20 아니 x 마이너스 옳지. 변수가 먼저 나와야 되더라. 변수 마이너스 20 이렇게 평균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겠지? 자 한번 볼게요. 자 필수 문제 16번. 자 필수 문제 16번 보시면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써있죠? 정기분포를 따르는 어떤 변수 x에 대해서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건 요런 종 모양을 따른다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균이 어디 있겠냐면 여기 가운데가 제일 가운데가 평균입니다. 평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를 잘 봤더니 어떤 변수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변수 x가 누구보다 클 때냐면 18보다 같거나 같을 때가 같다고? 그러니까 1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12겠죠. 여기가 10이고 여기보다 작을 때니까 요 왼쪽 요 그림과 그 다음에 여기가 18인데 여기가 어떻다 그런 거야? 1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위쪽인 거잖아.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요.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은 말해준다는 것은 자 우리가 잘 보자. 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랑 값이 같다 그랬지. 그치?
0.5하고 마이너스 0.5하고 같아 라는 말은 이 정도하고 이 정도가 떨어진 정도가 같기 때문에 이 종 모양의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정도가 같으니까 얘네가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인 거지. 그러면 얘네들아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같아야 얘네들이 값이 같을 거잖아. 결론은 지금. 그렇다면 지금 얘네가 몇 칸 떨어져 있어? 18하고 12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이냐고 학생들아. 아니 몇 칸이냐고 학생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이냐고요. 6칸이죠. 6칸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그런데요. 6칸인데 그런데 같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몇 칸씩 나눠 가져가야 될까요? 3칸씩 나눠 가져야겠죠. 그럼 요 값이 뭘까? 요 값이? 1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12에다가 18을 나누기 2를 한 게 누구일 수밖에 없다? m일 수밖에 없다. 왜? 가운데 값이니까, 중앙 값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m은 15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자, 표준 문제, 필수 문제 17번 가겠습니다. 다 깼나요, 언니? 잠을 좀 못 잤나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요거를 따른다고 써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가 40이야. 이렇게 40.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이야. 이런 애를 가지고 25부터 40까지. 자, 25부터 40까지. 여기의 면적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야. 여기 면적을 구하는 게. 그런데 얘들아, 이 값을 구하는 게 힘들다고. 왜? 우리는 요거의 면적을 구하는 게 힘들어. 요거 그래프가 다 구해져 있지가 않잖아. 그 그래프마다. 이 곡선의 면적을 어떻게 구해? 적분을 해야 되잖아. 적분을 하려면 이거. 지난 시간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막 2에 뭐 파이에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리수 2라고 하는 거 적분하는 거 여러분 지금 배운 적도 없고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화로 바꿔서 Z로 표준화를 바꾸면 얘네가 이렇게 생긴 표준 정기분포인 0인 그 값이 정형화되어 있는 표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평균이 0이 되고 싶으면 얘가 변수가 지금 40이잖아. 그럼 40에서 40을 빼고 나누기 10을 하는 이런 게 표준한데 당연히 40에서 40 뺐으니까 0이니까 15로 나눠도 0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 자리는 0일 거고. 맞죠? 그 다음 이 자리는 25잖아. 25. 그러면 25에서 누구 빼라고? 왜? 40이 뭔데? 평균. 요거 아까 배웠잖아. 그치? 야, 변수에서 누구 빼라고? 평균 빼라고. 평균 얘들아. 40 평균을 빼는 거 여기 평균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누구로 나누라고? 표준 편차로 나누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값은 어디로 위치하고 오는 거냐면 여기 값은 뭘로 위치해서 오는 거니? 마이너스 15 나누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해돼안돼요? 2분의 3이죠?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면적을 구하는 건 여기의 값의 표준 정규 표를 보라고. 표 주어진 표를 봐봐. 봤더니 어디 있어? 1.5라는 값이 있어 없어? 있죠. 왜?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는 누구랑 같다 그랬지 보경아? 0부터 1.5까지가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굳이 나는 마이너스니까 이게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 오른쪽을 봐서 오른쪽 걸 이용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Z 봐보세요. P가 25부터 X가 40까지의 얘네들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 Z까지의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의 값이랑 같습니다. 근데 얘는요 0부터
1.5까지도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술해서 쓰시는 거죠. 이 값을 그래서 표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요. 0.4332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이제 알겠어요? 풀이 과정? 그 다음 두 번째 2번도 있죠? 6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한번 구해볼래? 이거 60보다. 그럼 60은 여기 있겠지. 여기 60은 여기 있겠죠. 60은 여기. 그죠? 여기 있겠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바뀌나 보자. 얘를 표준화를 통해서 바꿨더니 얘는 요 정도쯤에 있을 건데 얘는 자 바꿨더니 시작 60에서 누구 빼라고? 왜? 옳지. 그럼 누구 나누라고? 왜? 보니까 표준 편차. 뭐로 나누는지 알고 나누세요, 여러분들. 자, 자꾸 시간 여기 자리 바꾸는 사람 되게 많아요.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항상 별량 빼기 평균, 변수 빼기 평균. 자, 어쨌든 60에서 40을 빼시고 10으로 나눴더니 2예요. 2. 여기가 자리가 2예요. 2.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봐보세요. 6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빨간 부분, 요 빨간 부분. 근데 표에 나온 거는 이까지의 값은 얼마냐면 0.4772야. 그거는 얘들아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려준 거야. 0.4772는 여기를 말하는 거라고. 근데 나는 요 부분, 빨간 부분이 궁금한 거야. 그 원형 어떻게 해야 돼? 자, 다시 원형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어디서 빼야 돼? 어디서? 이래서 빼면 안 돼, 원영아. 이래서 빼면 안 되고, 봐봐, 원영아. 요만큼이 얼마라고 했어, 선생님? 요만큼이. 옳지. 0.5에서 빼야지. 왜냐면, 1에서 빼버리면 얘들아, 이만큼이 빠져버리면 이만큼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남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고, 요것만 궁금한 거니까 반쪽알이 0.5에서 얘를 날려야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P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러면 자 Z가 표준화로 바꿨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고. 돼? 이해가? 진짜로? 그럼 이제 얘는 0.5에서 아까 0.5에서 4772 0.4772를 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지? 0.028 알겠죠? 228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자, 필수 문제 18번 가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나오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자꾸 찾을 생각하시고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찾은 다음 그래서 Z를 써먹으셔야 돼요. 왜? 그냥 정규 분포를 구할 수 없어, 얘들아. 표준화를 통해서 무조건 그 표를 이용해서 답을 찾는 거야. 알겠지?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평균이 얼마지? 평균 얼마야? 평균 얼마야, 얘들아? 평균이 얼마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야. 알겠지? 오른쪽 표를 통해 표준 정규표를 항상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각자 조금씩 줍니다. 자, 보세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x가 지금 여기가 보니까 표준 여기 평균이 얼마야? 서연아? 평균 얼마라고 적혀있어 문제? 50이라고 적혀있어. 근데 우리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니까 K가 얘들아 봐봐. 선생님 보세요. K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K가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여기 있을 때 크거나 같다 이거 다 말하는 거거든.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그럼 이게 무조건 얼마가 넘어야 돼? 0.5가 무조건 넘어야겠지. 근데 지금 K가 얼마야? 자 봐봐 니네가. K가 얼마야? 약 0.0013 되게 쬐끔이지. 근데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K가 한 요쯤에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은 해야 돼. K가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는 건 정도는 감을 잡으셔야 돼.
0점을 안 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게 쬐끔밖에 없다는 거니까 한 K가 한 요쯤에 있나 보다. 그래서 K가 요쯤에 있어야 조금밖에 못 가져가지. 0.0013이니까. 그죠? 그런데 0.0013을 가져가려면 얘들아 우리가 이 정도는 알지? 이 반쪽아리가 얼마인지는 알아볼라. 이 반쪽아리가 얼마야? 5잖아. 0.5. 그죠? 0.5인데 0.0013이니까 문제에서 쭉 눈으로 확인했을 때 0.13 나오려면 짝꿍이 누구겠어? 누구예요? Z로 바꿨을 때 표준화 Z로 바꿨을 때 누구겠어? 3이지 3. 그거 짝꿍인 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그럼 잘 봐봐. 지금 이거 표준 정규분포야? 정규분포야? 이거 그냥 정규분포지. 그런데 표준화를 거쳤을 때가 3이 되는 애들을 찾으라는 거야. 저기 자리가.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표준화를 거치면 얘가 0이 되잖아. 그리고 표준화를 거쳐 Z로 바꿨을 때 얘가 3에 왔을 때 걔값이 원래 정규분포에서 얼마를 뜻하는 값이야?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중인 거지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가 3이 된다는 것쯤은 알았으면 그럼 표준화라는 걸 알게 되잖아. 시작. K에서 얼마 빼라고? 얼마 빼라고? 왜 50 빼라 했죠 선생님이? 옳지. 뭐로 나누라 그랬지? 얼마? 그렇지. 이렇게 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서연아? 옳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3이 돼야 되는 거는 이해돼 안 돼, 민경아? 여기가 0.0013이려면 여기가 0.4987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인 거 위치를 알게 되는 거지. 그치? 둘이 합해서 0.5로 되는 거를 찾은 거지, 우리가 거꾸로. 이해되지? 얘가 3이 되는 얘 K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지? 이게 거꾸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K 값이 얼마 더? 얼마 더? 이해돼 안 돼? 얼마 나왔어 얘들아? K 값은? 대답도 안 해. 수업을 하는데. 얼마 나와 빨리 서연아 저기 수연아 말해봐. 65. 65 나오죠. 자 19번.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1000명이야, 1000명. 1000명의 키가 평균이 164cm야, 164cm. 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키가 170 이상인 학생 전체 몇 프로일까요? 자, 보세요. 자, 164, 여기가 164.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5래. 자, 그런데 17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170 이상은 여기 있겠지, 여기. 여기. 170 이상이니까 이상이니까 요 위에 있는 애들 물어보는 거지, 요 위에 있는 애들. 그래서 표준화로 바꿔보자. 시작. 표준으로 바꿔보면 얘를 Z로 바꿔보면 시작. 170은 누구 빼라고? 164를 평균을 빼라고. 그리고 뭐로 나누라고? 표준 편차가 얼마라 그랬어? 5로 나누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니? 5분의 6. 1.2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럼 1.2니까 거기 보니까 여기 Z로 바꾸면 이 값이 뭐가 돼? 1.2로 되는 거지. Z로 바꾸면. 그럼 이 안쪽 값이 얼마 되는 거냐면 0.3849인 거야. 여기가 0.3849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그리고 이 바깥쪽이니까 몇 퍼센트라고 해야 되냐면 0. 뭐야 이거 일단 0. 요 바깥쪽이니까 시작 0.115 하나지. 근데 퍼센트라고 물어봤으니까 몇 퍼센트라고 대답해야 돼?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해야 돼. 그래서 1번 정답은 11.51%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지. 곱하기 100 하면 되니까. 그리고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들은 몇 명인지 구하시오. 몇 명이라고 했어. 얘들아 몇 명. 자 그럼 잡아. 160은 요쯤에 있겠지. 요쯤에. 파란색 요쯤. 160부터 170이니까 요 정도 있겠지. 요 정도. 그렇죠? 160부터 170까지 물어봤어. 그러면 자 160부터 170 이하인 애들 물어봤으니까 Z 가자. Z 시작. Z 했더니 시작 160에서 164를 빼고 5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0.8이죠? 맞죠?
그럼 마이너스 0.8Z로 바꾸시고 여기는 시작 170에서 164 빼시고 또 5로 나누시면 되죠. 그 얼마예요? 얼마? 5분의 6이죠. 그러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는 방금 했으니까 170까지는 0.3840 거 구했고 마이너스 0.8까지도 해야 되는 거니까 진짜 0.2881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하면 0.2881과 0.3849를 더하면 되는 거죠. 계산하면 시작 0, 1 올라가고 3, 1 올라가고 7 또 1 올라가면 0.67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퍼센테이지니까 얼마냐? 67.3%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몇 명 있다 그랬어. 몇 명? 1000명 있다 그랬지. 그럼 1000명 있다 그랬으니까 곱하기 1000 하는 거지. 왜? 0.6730이 퍼센테이지거든. 알겠지? 그 100%라고 어쨌든 명수를 거기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1000명 곱하기 0.6730 해주시면 몇 명 되는 거야? 애들 명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명수가 673명 되는 거지. 따라서 0.6730 곱하기 1000명이니까 673명이 이 안에 있다. 160부터 170 이하인 아이들은 673명이에요 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다. 퍼센테이지를 만약에 물어봤다면 67.3%예요 라고 말해도 상관없고요. 자, 필수예제 20번 풀어볼게요. 자, 320명을 뽑는 회사가 있는데 2000명 지금 이 문제만 시험에 나옵니다. 20번. 요것만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얘들아 잘 보세요.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 입사 시험에서 2000명이 응시하잖아. 근데 응시자 점수 자체가 평균이 450점이고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이라고 했어. 얘들아 잘 봐. 잘 봐. 고개 들어. 몇 명 지원했다고? 2000명. 몇 명 뽑겠다고? 320명이죠. 명. 그러면 어디서 잘라야 돼? 320명을. 아래에서 잘라야 돼? 위에서 잘라야 돼? 차례대로 높은 점수에 320명을 딱 커트를 치는 거지. 그럼 상위 몇 프로?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상위 몇 프로인지 계산할 수 있죠? 퍼센테이지가 먼저 나오면 자 보세요. 아까 했잖아 우리. 아까 우리가 야 여기가 0.0013이야 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얘네가 Z로 고쳤을 때 0.0013이 여기가 0. 아까 0.4987 이렇게 찾았잖아. 요 자리를 알게 되면 요 값의 퍼센테이지를 알게 되면 요 값의 퍼센테이지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표준화 자리가 나와 안 나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러면 점수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왜? 얘가 평균 점수니까 거기서부터 위로 몇 칸 정도 위치했을 때 얘가 퍼센테이지가 얼마큼 되겠구나. 이렇게 점수가 거꾸로 나오는 거야. 최저 점수가. 이해돼? 명수부터 자르고 나면. 알겠어? 그래서 상위 몇 프로인지 먼저 조사해볼게 우리. 자, 필수 문제 20번. 자, 몇 명이냐면 2000명이에요. 2000명 중에 자, 얘들아. 자, 여기가 320명이 들어가야 되거든. 명이. 그러니까 자, 2000명 분의 320명이거든. 그러면 시작 1000명 분의 160명이니까 0.16인 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그럼 얘들아 여기가 퍼센테이지로 320명이니까 여기가 퍼센테이지로 0.16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0.34여야 되는 거지. 그럼 Z로 바꿨을 때 여기 Z로 바꿨을 때 거기 표 준 거 봐봐. 표 준 거 봐봐. 표까지는 안 줬지만 딱 0.34 줬죠? 안 줬어? 줬지? 줬지? 그러니까 여기가 Z로 바꿨을 때 얼마라는 거야? Z로 바꿨을 때 1이라는 거지. 평균은 여기가 0이어야 되고 여기가 1이어야 되는 거지. Z로 바꿨을 때.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러면 자 400 최저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최저 점수에서 450점 평균이니까 평균 빼고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문제에 써있어? 75점이라고 써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이 돼야 되는 거지. 표준화로 바꿨을 때. 그치? 이게 Z니까.
알겠지? 이게 Z니까. 그럼 Z가 1이 나와야 되는, 이 값이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갔을 때 X는 450에서 75점을 더한 즉 525점이 바로 합격자의 최저 점수라는 거지. 평균 점수는 450점이 나왔지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한 525점 정도는 맞아야 그래 합격해 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자, 밑에 거부터 먼저 거꾸로 가볼게. 거꾸로. 자, 224번부터 앞으로 가보자. 거꾸로 시작. 여기 엄청 중요해.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해. 해봐.